안녕하세요. 낭낭락 즐거운 수학의 김낙한입니다. 이번 시간은 문제풀이를 통하여 실력 향상을 꾀하는 시간 2022 3학년도 대평고등학교 1학년 2학기 기말고사 시험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공부해가면서 배운 이론들 점검해 갈 수 있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1번부터 풀이 시작합니다. 5 팩토리얼 나누기 5 퍼뮤테이션 3 곱하기 5 컴비네이션 3 순열 조합 기호 사용법들 좀 정확하게 잘 익혔는지 질문하는 거죠. 5 팩토리얼 5 4 3 2 1 쭉 곱하기 하는 거겠고 5 퍼뮤테이션 하면 서로 다른 5개에서 3개를 선택하여 나를 가지니까 5 곱하기 4 곱하기 3 처리해주면 되겠고 5 컴비네이션 3은 5 컴비네이션 2가 돼도 되죠. 이렇게 지금 나누기 해서 계산해 가면 되겠습니다. 5 4 3 약분하겠고 또 이제 이곳에 2 이렇게 약분하면 제 5 4 2개 남는 거예요. 됐습니까? 20입니다 라고 답해 가면 되겠습니다. 기호 사용 정확하게 학습되는지 점검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정역이 1, 3인 두 함수 fx, gx가 있는데 뭐 두 함수가 좀 같아달라 이런 얘기는 대입했을 때 나온 결과 같으면 되죠. 2를 대입했을 때 a 나온 부분들 p 플러스 1 처리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는 3을 대입하면 3a p 플러스 그럼 얼마가 될까요? 9가 되는 건가요? 되죠. 빼기를 하게 되면 2a는 8 이렇게 처리해서 a 값이 4가 되겠고요. a 값이 4라면 b 값은 3 해서 결과를 얻어가면 되겠습니다. 되죠. 이때 이제 a 더하기 b를 구해달라 이런 얘기니까 뭐 7입니다라고 답해가면 되겠죠. 두 개가 같은 함수란 얘기는 정역에 해당하는 원소를 대입한 결과 치역들이 이제 이렇게 같아질 때 뭐 정역과 치역이 같아지면 이제 같은 함수가 되는 거겠죠. 되겠습니까? 이렇게 특정 원소로 이루어진 집합이니까 이렇게 큰 틀에 뭐 이렇게 정의 개념의 내용을 좀 이해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보기 함수 중에서 상수 함수는 항상 일정이라고 하니까 리을번이 되겠죠. fx는 2입니다라고 좀 처리해주면 되겠고 1대1 대응인 함수 gx라고 했는데 1대1 대응은 x제곱은 뭐 이렇게 되니까 1대1 대응이 아니고 직선인 거죠. 이렇게 2x-1 이런 부분들이 1대1 대응이 되겠습니다. 이때 이제 f에다가 마이너스 f는 뭐 무조건 2가 되는 거고요. g에다가 2를 대입해주면 4-1에서 3 이렇게 처리되면 되겠죠. 그래서 계산 결과 5입니다라고 답해가면 되겠습니다. 상수 함수 1대1 대응 이렇게 좀 특별한 형태의 함수 이런 함수들이 어떻게 생긴 건지 조금만 좀 이해하고 있으면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문항은 4번입니다. 남학생, 여학생 중에서 4명을 좀 뽑겠습니다. 성별이 모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가요? 남자 7명 중에서 4명 고를 때죠. 7명 중에서 4명 고를 때. 그 다음에 여자 6명 있는데 6명 중에서 4명 고를 때. 이 두 개의 경우가 성별이 모두 같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건 7 컴비네이션 3 계산해주면 되겠고 이건 6 컴비네이션이 이렇게 계산해도 되는 거죠. 되겠습니까? 7 곱하기 6 곱하기 5 3 곱하기 2로 좀 나누게 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6 곱하기 5 2로 좀 나누게 해서 계산해가는 그런 내용 이렇게 좀 소거가 되면 되죠. 이렇게 되면 35에다가 이쪽은 소거하게 되면 이제 15 이렇게 처리 들어가요. 되겠습니까? 그럼 계산 결과 50입니다라고 답을 구하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뭐 같은 성별이다 라고 해주면 7명 중에서 4명 6명 중에서 4명 이렇게 뽑는 간단하게 좀 생각해 주면 될 수 있는 내용이니까 정확하게 기호 사용하는 내용 즉 지금 저 뽑는 거니까 뭐 조합입니다 라는 내용 이해해 가면서 풀이 진행해 가면 되겠습니다. 유리함수 그래프를 평행이동을 좀 한 결과가 그림과 같이 나와 있습니다. 평행이동을 x축으로 n만큼 했다는 얘기는 점근선이 원래 x는 0, y는 0 이렇게 처리가 되어 있는데 평행이동했으면 x-m 플러스 k에다가 y로 평행이동해서 n 이렇게 좀 써지겠고요. 함수식은 당연히 점근선은 x는 m 이렇게 처리되는데 지금 뭐 그림 보고는 점근선이 2가 돼 있죠. 그 다음에 y는 또 점근선 n 이렇게 처리되는데 이 결과 자체가 또 y 값이 또 3입니다라고 나와 있으니까 x 값 그냥 m 값하고 n 값 자체를 이렇게 좀 가볍게 풀 수가 있겠습니다. 이때 또 우리가 좀 보여야 될 것은 특별한 좌표가 있죠. x에다가 좀 0을 대입해주면 결과가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m분의 k 더하기 n 이렇게 처리되는데 이 결과가 1이 돼야 되죠. 됐습니까? 숫자를 좀 대입해주면 마이너스 2분의 k 더하기 3은 1 이렇게 처리되는데 2분의 k 값은 그러면 얼마가 되는가요? 2가 이렇게 되는가요? 그래서 k 값은 또 4입니다라고 결과를 얻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계산 결과들이 이렇게 쭉쭉 다 나오는 거죠. 2, 3, 5에다가 4 더하게해주면 합은 결과는 뭐 9입니다라고 답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셨죠?
유리 함수는 우리가 좀 그래프를 그려가는 데 있어서 뭐 점근선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죠. X 점근선, Y 점근선, 이 점근선을 기준으로 해서 사분면에 따라서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가는 게 키포인트니까 평행이동이 곧 점근선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라는 내용까지 포함해서 확실하게 좀 잘 학습해둬야 되겠습니다. 무리함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엇입니까? 물어봤습니다. 이거 뭐 가장 마이너스 x 이런 그래프 모양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2, 4분면 방향으로 이렇게 그려가는 건데 이걸 뭐 평이동했죠. x축으로 얼마만큼? 1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평이동해서 0을 대입해주면 마이너스 2가 되는 거니까 이렇게 좀 이런 형태로 좀 그려야 되겠죠. 이거 마이너스 3에 마이너스 2 이런 형태로 좀 그려가는 모양이 되겠습니다. 정역은 1보다 작다가 돼야 되고 치역은 마이너스 3보다 크다가 됐으니까 아이고 무슨 것처럼 둘 다 좀 바꿔놨군요. 1사분면은 안 지나죠. 지난다 했으니까 잘못된 내용이 되겠고 역함수를 구하게 되면 지금 정역분에 해당하는 x 그러면 치역이 마이너스 3보다 컸으니까 이거 마이너스 3 이렇게 처리해야 되는 거니까 뭐 그래프의 반쪽이 그려져야 되는 거지 전체가 아니죠. 그렇다면 이제 정역 표시가 돼야 되니까 역시 잘못된 내용이 되겠고 요거는 2를 루트 안에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이런 모양이니까 마이너스 x 계통을 그렇지 않아도 평이동 시킨 거니까 평이동했을 때 겹쳐집니다 라는 내용 5번 2.8은 답이 돼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뭐 무리함수 그래프는 가장 기본적인 형태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 이 모양 잡았고 평행이동에서 시작하는 점을 잡고 그 그래프 모양을 좀 따라가서 이제 그려가면 되는 거죠. 이렇게 2사분면 모양 방향으로 됐습니까? 무리함수 그래프 어떻게 그려가는지 뭐 이 학습을 좀 해가면 자연스럽게 주변에 있는 내용까지 포함해서 학습이 가능한 거니까 뭐 그래프를 그려가는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학습 진행해가면 되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문항은 7번입니다. 720이 약수 중에서 유기배수의 개수를 구해달라고 되어 있습니다. 약수와 관련된 건 뭐 소인수 분해를 하면 되죠. 9, 8, 72 곱하기 10 이렇게 처리되게 되면 3개에다가 2인수가 또 있으니까 2의 4제곱, 3제곱에 5 이런 형태로 소인수 분해를 먼저 해놓고 분리를 좀 해가면 되겠습니다. 이곳에서 그냥 약수를 구하면 좋은데 그게 아니고 6이 배수가 된다는 얘기는 6을 좀 미리 끄집어내면 되죠. 2 곱하기 3 이렇게 좀 끄집어내고 다시 소인수분해를 하게 되면 2의 세제곱 3 곱하기 5 이런 형태로 해서 살펴가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뭐 뒤에 있는 이 부분에서 약수의 개수를 구해가면 되겠죠. 4 곱하기 2 곱하기 2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16개입니다 라고 답을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뭐 기본 지키기 소인수분해서 약수 개수를 구할 준비하고 6이 배수돼 있으면 미리 6을 이렇게 끄집어내서 그러면 뭐 6이 공통이 이미 나가 있으니까 6 곱하기 하고 이제 뒤에 나오는 개수들이니까 그 나머지 숫자들의 약수의 개수를 구한다. 이렇게 간단한 아이디어를 좀 이렇게 추가하면 충분히 풀이 가능하겠습니다. 두 유리함수 그래프가 y는1x에 대해 대칭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y는1x 대칭한다는 얘기는 뭐 이게 이제 역함수를 구하라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되겠습니까? 이게 좀 그래서 x는 이꼴 2y 플러스 3 그다음에 ay 플러스 이렇게 문자를 좀 바꿔놓죠. 그 다음에 이제 y라고 정리해주면 되는데 이게 원래는 이렇게 정리했을 때 주어진 식의 2x하고 여기 일부분들 이건 뭐 그대로 이렇게 유지가 되고 그 다음 이쪽 부분들은 서로 이제 문자를 바꿔서 마이너스 3x 그 다음에 마이너스 a 부도 이렇게 싹 바꿔지는 이런 형태로 된다가 알고 있으면 좀 빨리 풀이가 되겠죠. 실제로 정리해주면 2xy 더하기 3x는 ay 플러스 1 이렇게 좀 처리가 되겠고 그 다음에 2x 빼기 a의 y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이렇게 정리해서 y라고 정리하면 이렇게 돼가는 거죠. 됐습니까? 미리 알면 좀 더 좋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뭐 그런 결과가 좀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이제 두 함수가 좀 이렇게 같아져야 된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렇게 처리되면 이제 a 값은 8 b 값은 2 해서 계산결과가 나오겠고 뭐 더하기 해달라 그러면 10입니다라고 풀이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셨습니까? 미리 좀 이렇게 학습이 돼 있었으면 조금 더 빠르고 정확하게 좀 풀어갈 수도 있는 거니까 이런 내용들 평상시에 미리 학습 잘 해둬야 되겠습니다. 정역이 주어진 두 함수 그래프가 한 점에서 만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최대 최소를 구해달라 이런 얘기면 뭐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어떤 상황인지 좀 이해가면 되겠죠. 유리함수는 일단은 x-1, 3의 x-1에다가 빼기 3 더하기 3 플러스 k 이렇게 돼서 요 그래프 모양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 취지를 좀 보게 되면 유리함수가 일단 1에서부터 1, 2, 3 이런 때 점근선 해가지고 그려가는데 뭐 2부터 8까지 부분에서 이 사이에 있는 그래프 부분을 좀 잘 그려야 된다 되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관심을 갖고 그려야 되는데 일단은 뭐 무리함수를 좀 상황을 좀 봐야죠.
근데 요거는 뭐 1사분면 방향으로 3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쭉 그려가는 이런 모양하고 겹쳐지는 부분이 나오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점근선이 있는데 그러려면은 당연히 그래프가 지금 2, 4, 3면 형태로 그려가지고는 뭐 여기 2하고 8 사이에서는 안 되겠죠. 그럼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1, 3, 4분면 형태로 이렇게 좀 그려갈 때 이렇게 교점이 생길 수 있겠다. 그래프가 이렇게 좀 이렇게 크로스가 된다 이런 얘기죠. 이쪽 좌표들이 2일 때 이쪽 좌표들이 8일 때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무리 함수는 2를 좀 대입해주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4에다가 그러니까 2를 풀리는 거죠. 5 이렇게 좀 처리되겠고 8을 대입하면 16에 4로 풀려가는 거니까 7 이렇게 처리해서 이제 결과 나오고요. 유리 함수는 2를 대입해주면 k 플러스 u 이렇게 처리되겠고 8을 대입해주면 7분인데요. k 플러스 38이 8이죠. 38이 24 이런 형태로 해서 식이 좀 나오겠습니다. 크로스가 된다는 얘기는 뭐 값에 이렇게 서로가 변화가 생겨야 되니까 k 플러스 6은 5보다 좀 커야 되겠고 크거나 같아야 되겠고 반대로 어떻게 되죠? 7분의 k 플러스 24 마이너스 7은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는 내용이죠. 되겠습니까? 그러면 k 값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이쪽은 어떻게 되죠? 와우 이거 얼마 이거? 49에서 24를 빼는 거예요. 그럼 이제 25보다 작거나 같다 해서 결과물을 좀 얻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됐죠? 이렇게 돼서 보았는데 최대값하고 최소값을 좀 더하게 하라 이런 얘기는 뭐 25하고 마이너스를 좀 더하게 하라 뭐 이런 내용이 되겠죠. 그렇게 처리가 되게 되면 결과는 뭐 24입니다라고 풀이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셨습니까? 일단 뭐 그래프 모양을 쓱 그려서 언제인지 그리고 이제 확실하게 이렇게 만들려면 이때 각각 범위에서 나온 결과들이 뭐 크기가 이렇게 좀 순서 어느 쪽이 큰지가 좀 결정되면 되는 거죠. 그런 내용이니까 살짝 좀 그래프를 가미해서 해석해가는 과정 이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학습 진행해가면 되겠습니다. 10번 시작합니다. 유리함수 그래프가 두 직선에 대해서 대칭일 때 AB 값을 구해달라 라는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원래 유리함수는 y는 이꼴 x, y는 이꼴 마이너스 x, 뭐 0,0 이런 부분에 대칭인 거죠. 지금 주어진 x 플러스 3, 마이너스 x 플러스 b는 이제 이런 두 개의 직선 부분들이 이제 평행이동된 거죠. 점근선이 x는 a, y는 2 된다는 얘기는 이만큼 좀 평행이동하라 이런 얘기니까 평행이동을 하면 되겠죠. y에다가 x 빼기 a 더하기 2만큼 평이동해서 식을 쓰게 되면 x 플러스 2 마이너스 a 되는데 그 식이 이제 뭐 3이 된다는 얘기니까 여기 결과가 좀 3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됐습니까? 이렇게 처리되게 되면 이제 a 값 부분 자연스럽게 좀 마이너스 이렇게 나오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y는 꼴또 마이너스 x를 평이동하면 돼요. 마이너스의 x축으로 a만큼인데 x 마이너스 a인데 이게 x 플러스 이렇게 쓰면 되죠. 마이너스를 알았으니까. 그럼 y로 2만큼 이렇게 평이동해서 식을 써가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x 플러스 1 이렇게 처리돼 가는 거니까 이때 그럼 뭐 b 값은 또 1입니다라고 알 수가 있겠습니다. 되죠. AB 이렇게 나오는데 2A 2배 해서 더하기를 하게 되면 이제 결과는 좀 마이너스 1입니다라고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기본적인 평행이동한다라는 대칭이동, 대칭 성질을 좀 이해하고 있으면 되겠고 그만큼 이제 이렇게 점근선에 해당하는 만큼 평행이동에서 나온 결과들이 문제에 나온 결과다. 이렇게 좀 문제에 주어진 뜻을 좀 이해하면 그 다음에 이제 풀이법이 결정되니까 그 다음은 이제 자연스럽게 풀이 연결시켜서 풀이 가능하겠습니다. 두 함수 fx, gx가 주어져 있습니다. 다음 식을 만족시키는 모든 식은에 곱을 구해달라 이런 얘기인데 일단 이렇게 역함수 부분들은 이제 순서를 좀 바꿔서 잘 써가는 거죠. f의 역함수, g의 역함수 돼 있고 뒤에 이제 f 이렇게 처해 있으면 여기 이제 뭐 이게 항등함수 처리돼 가지고 좀 사라져가는 부분들이니까 이걸 좀 해결하고 나면 결국 g 역함수의 f 이렇게 처리되는 이 부분만 남는 거죠. x 플러스 이렇게. 됐습니까? x 그러면 제곱 마이너스 11 이렇게 처리해서 계산해 가면 되겠습니다. f라는 함수가 이미 주어져 있으니까 이곳에다가 대입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요? 이곳에 괄호 열고 x 플러스 2를 되면 마이너스 x 마이너스인데 그럼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해 주면 되는 거죠. 이런 형태가 되겠고 역함수에다가 이걸 대입해 보는 것은 아예 역함수를 구해가는 게 좋겠군요. y는 x 플러스 4에서 x는 이꼴 y 플러스 4에서 역함수를 구하게 되면 x 마이너스 4 이런 식에다가 이제 이걸 좀 대입해주면 되죠. 그럼 이제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5 이렇게 저에서 결과를 좀 얻어가면 되겠습니다. 되죠? 뭐 식이 좀 다 나왔으니까 정리만 하면 되겠습니다.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6은 이꼴 채로 이렇게 처리되겠고 이때 뭐 두 분의 곱을 구해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6입니다 라고 답을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뭐 1차로 돼 있는 부분들이니까 필요할 때 이렇게 함수식에 좀 대입해서 처리 간다든지 그다음에 뭐 역함수를 좀 구해서 그것에 또 대입한다든지 이런 부분들 중간에 좀 센스 있게 좀 대처해 가면 식이 좀 복잡하더라도 그렇게 대단하게 많이 복잡한 그런 내용들이 아니니까 충분히 풀이 가능하겠습니다. 마이너스 1,4를 꼭지점을 하는데 0,3을 지나는 이 함수가 있다. 이런 얘기면 있고 꼭지점보다 이게 아래쪽에 있으니까 그래프가 위로 볼록으로 그러면 되겠죠. 꼭지점의 x좌표는 마이너스를 처리해주면 되겠고 얘가 이제 마이너스 1,4 돼 있는데 0,3 지난다 해주면 이렇게 풀어서 0,3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죠. 근데 뭐 대칭 성질이 있으니까요. 이곳이 1만큼 떨어졌으면 1만큼 떨어져서 이제 마이너스 2,3 이런 부분들 좀 알아갈 수가 있겠습니다. 문제에서 이렇게 합성함수 형태로 해서 3이라고 되어 있는데 3 이게 지금 여기 좀 3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게 주는 이 값들이 있으니까 요게 이제 fx 결과 자체는 마이너스 2하고 0이다 이렇게 좀 알아가는 뭐 합성함수 뭐 이게 뭐 치환했을 때 치환 뭐 t라고 해주면 그 t 결과가 이제 이렇게 두 개가 좀 나온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되겠습니까? 그때 이제 우리는 그러면 fx는 마이너스 1을 푼다는 얘기는 마이너스 이렇게 그어서 만나는 두 점들을 처리해 주는데 이게 이제 이 참수니까 대칭 성질을 이용하면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1 플러스 알파 이렇게 좀 생각해 주면 되겠고 0 되는 부분들도 이제 0 이렇게 그어서 만나는 점 이렇게 처리해 주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1 플러스 베타 이렇게 대칭 성질을 좀 이용해 가지고 표시해 가면 되겠습니다. 뭐 구체적인 근을 구하라면 되는데 뭐 모든 근의 합 이렇게 되면 지금 이런 내용들 가지고 충분한 거죠. 모두 더하기 하게 되면 이제 플러스 알파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 베타 이런 게 이제 상쇄되는 거니까 결국은 뭐 대칭축을 물어본 거랑 뭐 큰 차이가 안 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답 마이너스 4하고 풀어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합성함수 일단 뭐 참 문제의 뜻 꼭지점 주어졌는데 이거보다 작은 곳을 지나야 된다는 얘기는 위로 블록인 그래프다라는 뜻 파악 좀 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뭐 지나는 그래프인데 이렇게 좀 표시해서 나중에 이제 뭐 0 되는 부분들하고 마이너스 2 되는 부분들 이렇게 좀 미리 대칭 성질에서 좀 살짝 구해놨고요. 우리가 풀어야 될 부분들이 교묘하게 딱 이렇게 다 연결되는 내용이죠. 합성함수는 치환에 의해서 fx 계산 결과 자체, 즉 여기 이제 만나는 좌표가 돼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좀 판단해 가는 부분들, 이런 게 이제 좀 핵심 항목이니까 그래프 모양 신경 쓰는 부분들, 그다음에 이제 합성함수는 이렇게 좀 치환해서 살짝 살펴보는 부분. 그 다음에 마지막 군 구해가는 것은 대칭축에 의해서 대칭 구조로 나온다는 것. 이참수의 성질 이런 내용들을 좀 잘 기억해가면서 학습 진행해 가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락셈과 대평고 문제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13번 문제 이어집니다. 좌표 평면 위에 두 곡선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납니다. K의 최소값을 구해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주어진 식은 좀 살펴보게 되면 여기가 K 공통의 X 마이너스 이 이런 형태가 되죠. 그럼 시작하는 점 여기는 또 어떻게 했습니까? 루트 마이너스 K의 X 플러스 2 마이너스 K 이런 형태니까 뭐 시작하는 점 그래프 모양 좀 살펴가면서 뜻 파악을 좀 해가야 될 것 같습니다. 2,1, 2, 3 이런 곳에서 시작을 해가는 건데 음이니까 알겠고 K 값이 양이면은 어떻게 되죠? 뭐 4, 4분면 방향으로 이렇게 걸어가는 거야. 이쪽은 마이너스 2, 하나, 둘, 셋 이곳에서 시작해 가는데 K 값이 양이면 이것도 음이니까 어이구 이런 방향으로 가서는 안 만나죠. K 값은 0보다 좀 작은 그런 형태가 좀 돼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여기가 4, 4분면 방향으로 아니 3, 4분면 방향으로 좀 그려가고 여기는 1, 4분면 방향으로 그려가는 건데 좀 둘이 만나라는 얘기는 이렇게 그려주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려서 이제 만나면 되는 거죠. 됐습니까? 이렇게 됐을 때 뭐 K의 최소값 보라고 했는데 뭐 하나를 좀 기준으로 따져보게 되면 뭐 양으로 가는 걸 이렇게 좀 해볼까요? 이 양으로 가는 이 부분을 좀 하게 되면 이쪽 좌표가 지금 2,3 이렇게 되는데 이 y 값 자체가 3보다 좀 작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곳에 2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4k 마이너스 3 이렇게 해서 나온 결과가 3보다 좀 작거나 같다 이런 형태를 좀 처리해가면 되는 내용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렇게 뭐 값을 좀 이렇게 대입하면 뭐 자연스럽게 좀 처리돼 가는 거니까 뭐 우리는 뭐 이런 부분들 좀 자신감 있게 대처해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처리가 되면 이제 이게 그다가 어떻게 되는가요? 그러면 4k 이런 부분들 마이너스 4k 부분들이 오고 저것보다 81이 되는 겁니까? 숫자가 좀 이렇게 커지죠. 6, 36, 36보다 이렇게 크거나 같다 돼서 k 값 자체 아이고 4를 먼저 쓰면 어떡합니까? 약분해야 되네. K 값 자체는 그럼 어떻게 되죠? K 값 자체는 크거나 같다 마이너스 9 이런 형태로 해서 계산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죠? K 최소값 구하라. 그럼 마이너스 9 답해가면 되겠죠? 되겠습니까? 일단은 뭐 그래프 모양들을 좀 이렇게 범위에서 아이고 정확히 따지면 K값도 0보다 작다니까 부동호 범위가 또 이거 나중에 공통부분 구해야 되겠죠. 근데 뭐 최소값을 구해 가능하니까 나중에 나온 답 가지고 충분히 풀이 가능하겠고, 일단은 이렇게 나온 부분들 여기 나오는 점보다는 좀 살짝 좀 아래쪽 돼서 이렇게 작거나 같다 이렇게 식 세워가는 부분들 요것만 조금 이해하면 무리 없이 식 세워서 풀이 가능하겠습니다. 2차 함수 그래프에 대해서 역함수를 GX라고 했을 때 주어진 부분에서 서로 다른 두 점실근을 간다. 역함수를 구할 수는 없는 거고요. 뭐 구하더라도 뭐 그 관계식을 풀어갈 건 아니고, 우리는 이제 원래 함수하고 역함수 관계가 되게 되면 그래프가 이렇게 뭐 증가함수 형태면 y는 꼴 x를 좀 이용해서 풀어가면 되겠죠. 되겠습니까? 이런 그래프의 일정 부분도 대칭축보다 큰 부분들의 증가함수니까 y는 꼴 x에서 만나는 부분으로 충분히 해결돼 가능하겠습니다. 2배 해서 8에다가 그러니까 마이너스 10x 되겠고 2a 해서 나온 부분들, 이 부분들 근을 좀 가져야 되겠다 이런 얘기죠. 근데 이제 이 이차 함수가 근을 갖는데 우리가 좀 신경 써야 될 것은 대칭축, 맨 처음에 이제 정의가 있으니까 대칭축 이 부분에 4보다 큰 근을 좀 이렇게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판별식 해서 25-2의 이 부분들은 이제 뭐 서로 다른 두 식이니까 이렇게 근을 가져야 되는 거니까 a 값은 2분의 25보다 작다 이렇게 처리가 되겠고, 그 다음에 뭐 4보다 커야 되니까 함수 값을 좀 이용해야 되겠죠. 그럼 어떻게 되는가요? 16-40 플러스 2a가 0보다 근이 크거나 같아도 되니까 크거나 같다 처리해주면 이게 그럼 얼마죠? 24가 되나요? 그럼 이제 24? 20, 30, 40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24에 12 해서 a 값은 12보다 크거나 같다 해서 처리가 되겠습니다. 둘의 이제 뭐 공통 부분을 구해야 되는 거니까 12보다 크거나 같고 2분의 25보다 작다 해서 답을 구해갈 수가 있는 내용이 되겠죠. 됐습니까? 이렇게 됐을 때 나중에 이제 범위를 좀 열심히 이렇게 구해 달라 그러면 m 값은 그대로 이제 12 처리해주면 되겠고, 12 처리해주면 되겠고, 뒤에 값은 또 2분의 20인데 4배를 하네요. 그럼 이제 25에 2 곱하니까 50 이렇게 처리해주는 거니까 정답은 뭐 62입니다라고 풀이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셨죠? 뒤에 또 좀 4배 해서 값을 또 살짝 변화를 주는군요. 큰 틀을 원래 함수하고 역함수 그래프가 이제 증가하는 부분일 때는 이제 y는 꼴 x에서 구해간다는 사실들, 그 다음에 이제 범위 자체가 지금 조져 있기 때문에 나중에 정리된 식이 이렇게 여기죠. 해석하는 부분이 4보다 큰 서로 다른 두 식을 갖습니다. 이렇게 풀어야 될 것을 이제 결론 내는 이 해석 과정이 좀 중요한 거니까 이 내용을 중심으로 학습 잘 진행해 가야 되겠습니다. 어른 넷, 어린이 둘이 6개 의자에 앉으려고 합니다. 어린이 옆에는 어른이 좀 꼭 있어야 되겠다 이런 얘기인가요? 그때 개수 구해달라고 되어 있습니다. 붙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이웃하지 않은 것으로 한다. 여기가 좀 떠 있다라고 봐야 된다는 거죠. 의자는 고정돼서 움직일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자리 있고 4자리가 이렇게 있는데 어린이들이 이렇게 양쪽에 한 명씩 앉는 경우가 있겠죠. 그러면 어린이가 앉는 가지수가 2가지, 4가지. 어린이들을 어딘가 이렇게 좀 앉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린이를 여기다가 이제 배치를 하면 되죠. 두 어린이를 배치하는 거니까 2가지. 그러면 4자리가 남았으니까 여기 이제 여기는 여기 이제 아이고 이거는 위치죠, 위치. 어린이 위치가 되어 있고 이제 어린이를 배정해주고 어른을 좀 앉아야 되는 걸 4팩토리얼 이렇게 처리해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근데 어린이가 이 오른쪽에 네 자리에 또 둘 앉을 수도 있죠. 그런데 이렇게 이웃해서 둘 앉으면 돼. 옆에 어른 앉는 거에 안 되니까 이렇게 한 칸 떨어져서 이렇게 또 앉는 거. 그 다음에 이렇게 앉는 건 되죠. 그 다음에는 또 이렇게 앉는 것도 되는 건가요? 됐습니까?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이렇게 처리되는가요? 되겠습니까? 이렇게 앉을 자리를 먼저 좀 이렇게 구성을 좀 이렇게 좀 살펴가는 부분들을 이제 먼저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그럼 자, 자리 좀 만들어 놓고 여기 이제 어린이 배치해주면 되겠고, 됐습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주면 되겠습니까? 어른을 좀 이렇게 이렇게 해가면 되겠죠. 이 두 개의 부분들을 좀 더하게 해가면 되는 내용. 8도 공통인데요. 8에다가 4팩토리얼 공통에다가 그럼 위에 2가지 아래 1가지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 요게 좀 3되니까 3, 8이 24가 되겠고 4팩토리얼도 24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24제곱이 되겠죠. 자, 문제에서 K제곱 이렇게 처리인데 K는 그럼 당연히 24입니다라고 풀이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셨죠? 자, 일단 뭐 어린이 부분에 이제 어른이 앉아야 되는 조건이 있으니까 어린이들을 이렇게 앉히는 경우 양쪽에 앉을 때
그다음에 문제의 규칙에서 또 어른이 이제 꼭 있어야 되니까요. 바로 이렇게 이웃한 이렇게 두 개 아닐 경우는 안 된다는 얘기죠. 안 되는 경우 빼고 이렇게 되는 가짓수 부분들을 먼저 조사하고, 그러니까 어린이가 들어갈 자리를 먼저 정하고 그곳에 어린이를 앉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자리에 어른을 앉혀가는, 이렇게 좀 절차를 밟아가면서 풀어가는 요 절차 밟아가는 그 과정이요. 그 과정을 중심으로 해서 학습 진행해 가면 되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만한 16번입니다. 0부터 2에서 정의된 두 함수 fx, gx가 그림과 같이 주어져 있습니다. 합성함수 그래프하고 x축, y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에 넓이를 구해달라. 뭐 합성함수 그래프를 그려라 이런 얘기죠. 합성함수 그래프 맨 처음에 x를 이제 g에 대입해 줘야 되는데, 이렇게 0부터 1하고 1부터 2 사이에 값이 좀 다르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최종 그래프도 1까지 대입한 부분들, 2까지 대입한 부분들, 맨 처음에 0부터 1까지 대입한 결과 부분들 0부터 1 정의해서 대입해주면 되죠. 대입하게 되면 나온 결과가 1부터 2까지 나오니까 그걸 이제 fx에다가 이렇게 1부터 2까지 대입해가면 되니까 이 그래프 모양이 쭉 나오면 되겠습니다. 절반으로 나눠서 2에서부터 이렇게 그려가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럼 여기 2분의 1을 그래서 그러면 합성함수 그래프가 가볍게 그려지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1부터 2까지 대입하게 되면 쭉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결과 자체가 이제 2에서부터 0으로 나오는 거죠. 2에서부터 0으로 이렇게 가면서 대입해주면 되니까, 아이쿠 이렇게 좀 모양이 이런 모양이 될 건데, 이게 뭐 제대로 원래 바른 방향으로 가는 거나 역방향으로 가는 거나 그래프 모양이 이게 대칭 구조로 똑같이 나오는 거라서 다행히 이렇게 가볍게 그림 그리는 게 가능하겠습니다. y축, x축 그래프로 둘러싸인 부분들 넓이 이런 모양들이 좀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렇게 처리되는데, 아이고 이것도 절반으로 쪼개지면 이게 똑같은 모양 아닙니까? 그러면 맨 처음 요 넓이 자체가 2분의 1의 밑변 높이, 아이고 그러면 여기가 뭐 2분의 이렇게 처리되는데, 2분의 1이 그럼 뭐 3개 있습니다라고 해주니까 정답 2분의 3입니다라고 풀이해 가면 되겠습니다. 되죠? 합성함수 그래프 맨 처음에 정의에다 대입 나온 결과, 그 결과를 g에 대입해서 최종 결과, 이 부분들을 맨 처음에 정역 부분에 이 최종 나온 결과들을 그려가겠다. 0부터 1 사이에 대입한 거, 그 다음에 1부터 2 사이에 대입한 거, 이렇게 절차를 좀 밟아가면서 풀이하면 어렵지 않게 접근 가능한 거니까요. 너무 당황하지 말고 연습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 잘 해결해 가야 되겠습니다. 서로 다른 종류 꽃 4송이 같은 종류의 초콜릿 3개 16명의 학생에게 남김없이 줍니다. 아무것도 받지 못하는 학생이 없도록 나눠줘야 되겠다 이런 얘기인가요?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뭐 개수 해봐야 뭐 7개인데 6명한테 주는 것은 그럼 뭐 어떻게 되면 되겠습니까? 뭐 특정한 사람이 뭐 2개를 받는다라고 좀 생각하면 되겠고, 요 특징을 좀 이용하면 효율적으로 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6사람 중에서 한 사람을 좀 고르면 되죠. 골라서 이 사람을 뭐 2개를 주겠다 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2개 주는 방법이, 초콜릿 2개를 주는 방법이 있으니까 초콜릿을 2개를 준다라고 좀 생각하면 그 사람이 이거 주고요.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나머지 5사람 중에서 한 사람을 좀 골라서 초콜릿을 마저 주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꽃 4사람하고 이제 꽃 4송이가 남았으니까 4팩토리얼해서 나눠주면 되겠죠. 됐습니까? 요번에는 그러면 꽃을 2송이 주는 경우는 어떻게 되죠? 대신 그 사람한테 줄 때 꽃을 주려면 이게 골라야 되잖아요. 근데 이건 4컨비네이션에서 꽃을 골라서 그 사람 주고, 됐습니까? 이제는 5사람 남았고 초콜릿을 줄 사람, 초콜릿은 이제 선택만 하면 되니까 5컨비네이션을 선택해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는 2사람한테 이제 꽃 줘야 되는 거니까 이펙토리얼, 뭐 이런 절차를 좀 잘 이해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엔 꽃은 좀 골라야 되는 거잖아요. 꽃 하나, 초콜릿 하나, 꽃 한 송이, 초콜릿 하나 이렇게 줘야 되는 경우는 그 사람한테 일단 꽃을 골라야 되니까 골라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는 이제는 초콜릿 2개가 남은 거죠. 초콜릿 2개를 5사람 중에 2사람 골라서 초콜릿 주고, 꽃이 그러면 3송이가 남았습니까? 3송이 남았으니까 또 꽃을 나눠주는 거니까 3팩토리얼 이렇게 처리해서 계산해 가면 되겠습니다. 6에다가 여기가 5, 이게 뭐 숫자가 이런가요? 뭐 5팩토리얼이면 120인데요. 120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여기는 6 곱하기 10 곱하기 2 이렇게 처리되는가요? 여기는 4 곱하기 10인데 일단 뭐 4 곱하기 10 곱하기 6 이렇게 쓰면 되겠죠. 써서 계산해 가면 되겠습니다. 뭐 공통들을 좀 끄집어내 볼까요? 여기는 60이 또 공통이죠. 와, 그럼 여기도 60이 공통인데요. 6 곱하기 60도 나가고 2에다가 여기 그러면 4 이렇게 좀 남아 있는 거예요. 이런 형태로 좀 계산해 갈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여긴 또 8이니까
48 곱하기 60 이렇게 처리되던가요? 해서 마저 더 계산해 주면 되는데 문제가 아이고 36이나 제가 좀 잘못 봤습니다. 에이 36 곱하기인데 그러면 여기를 6 곱하기 6 곱하기 10으로 해주면 되죠. 뭐 그 다음에 여기는 계산해 주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4에 8 이렇게 처리했으니까 6 곱하기 80이 되겠죠. 80입니다 라고 답을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셨죠? 아이고 중간에 쓸데없는 걸 봐가지고 엉터리 이상한 사실까지 했네. 그 부분 필요 없이 그냥 필요한 부분을 가면 되는데 일단은 주어진 상황 이해를 좀 어떻게 했냐가 좀 중요하죠. 다 합해봐야 이제 7개가 있는데 6사람한테 주는데 받지 못한 사람이 없도록 골고루 좀 다 나눠줘야 되겠다. 그럼 뭐 한 사람이 뭐 2개를 좀 받아야 되는데 그게 이제 초콜릿입니까? 꽃 2송입니까? 아니면 꽃 하나 초콜릿 하나입니까? 뭐 이런 부분들이니까 요 경우를 하고 나머지 부분들을 나눠주겠다. 그때 이제 대신 초콜릿 부분들은 이제 모두 같은 거라서 초콜릿 부분들을 먼저 기준으로 해서 초콜릿 나눠주고 그다음에 이제 꽃 나눠주고 뭐 이런 뭐 절차 부분들을 조금 신경 써가지고 연산하면 그리 또 어렵지 않게 접근도 가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주어진 상황을 좀 이해하고 어떻게 풀까를 좀 고민해가는 뭐 이런 게 좀 절차를 밟아서 풀어간다라는 이런 개념을 가지고 학습 진행해가면 되겠습니다. 18번 시작합니다. 이차함수 그래프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주어진 식을 만족합니다. 이때 보기에 좋은 것을 골라달라고 되어 있는데 첫 번째 거 같은 경우는 뭐 x에다 2를 대입하면 3f2 더하기 f2 이렇게 돼서 뭐 4 나오는 거니까 뭐 f2는 1이다라는 계산이 또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제 맞습니다라고 답하게 가는 건데 사실 뭐 정확한 함수 표현할 때는 이건 좀 필요한 게 아니고 정확한 함수 표현하려면 이거 어떻게 구해야겠냐 하는데 요게 좀 살짝 좀 아이디어가 필요하죠. 그래서 그 부분들 좀 설명드릴 테니까 그 내용 좀 잘 기억해서 학습해야 되겠습니다. 이때 이제 x 자리에다가 x 4-x를 이렇게 좀 대입해 가는 게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4-x 대입하면 요게 이제 fx 이런 식으로 해서 바꿔 써보면 되겠고 여기는 3배의 f의 4-x 처리가 되겠고 여기 이제 뭐 4-x의 제곱 이런 형태로 해서 식을 좀 세워갈 수가 있겠죠. 되겠습니까? 그랬을 때 위쪽 식에 3배를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빼기를 하게 되면 9에다가 이제 8fx 처리가 되겠고 여기 이제 불필요한 부분을 소개해 가는 거죠. 그러면 3x제곱 빼기 4-x의 제곱 이렇게 처리해 주면 우리가 이제 fx를 충분히 구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8fx는 x제곱을 빼니까 2x제곱이 되겠고 마이너스 8x에 플러스 8x가 되겠고 16에 마이너스 16 이렇게 처리되는 거예요. 2가 약분되는 거니까 fx는 그러면 이제 뭐 4분의 1 해주고 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8 이런 형태로 해서 그래프를 그려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뭐 그래프 이렇게 그리면 되죠. 뭐 대칭축 x는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마이너스에서 최소가 되니까 최소값은 아이고 이거 구해야 되는 거고 이건 좀 잘못됐다는 거 알 수 있겠네요. 대칭축이 그러면 마이너스가 되니까 이제 마이너스 2 플러스 x 마이너스 2 마이너스 x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함수 표현들이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좀 잘못됐네요. 아이고 함수 값을 구해야 되는군요. 마이너스 1을 좀 대입해주면 마이너스 8에 마이너스 4 마이너스 8 나누기 4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3입니다 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맞습니다 라고 해서 풀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정답 기억윤 풀어가는 3번 마지막에 뭐 함수식이 나온 다음에 최소값 대칭축 이렇게 조사한 니은즉슨 별 문제가 없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러면 그걸 구해가는 절차 자체가 요게 좀 아이디어죠. 아이디어를 좀 잘 기억해서 식 만들어 놓고 연립방정식 형태로 해서 위쪽에 3배해서 이제 빼기를 통해서 좀 식을 만들어가는 거니까 이 전반적인 fx를 좀 구해가는 이 과정을 중심으로 해서 학습을 진행하면 조금 더 뭐 다른 질문에 변형된 형태가 나오더라도 충분히 풀이 가능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x자리에 4-x 대입한 이 아이디어 정확하게 잘 기억해둬야 되겠습니다. 두 집합 주어져 있습니다. x집합, y집합인데요. fa는 이 하나 가르쳐줬고요. 아이고 이건 뭐 곱해서 이렇게 된다는 얘기는 야 이건 뭐 합집합이잖아요. 첫 번째 집합 a집합, b집합, c집합이라고 해주면 또는이니까 큰 틀에서는 이제 뭐 a 합, b 합, c 뭐 이런 개념에 해당하는 거죠. 와우. 이걸 만족시키는 1대1 대응인 함수의 개수를 구해달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응을 좀 살펴보면요. A, B, C, D, E 이렇게 되어 있는데 A는 2에 대응되니까 2, 1, 3, 4, 5 해서 뭐 이렇게 좀 1이 이건 이미 대응 끝난 거죠. 나머지 부분 살펴보는데 C가 3이 되는 경우를 좀 조사하게 되면 C가 3이 되는 경우를 조사하게 되면 나머지 1대1이니까 나머지 숫자 3개가 그러니까 3팩토리얼에서 6가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A집합의 개수, B집합 개수 이렇게 주면 간단한 거고, 거기다 하나 더 추가돼서 D가 4가 된다까지, D가 4까지 이렇게 해서 충족해주면 이제 두 조건을 만족하려면 나머지 두 원소가 1대1 돼야 되니까 이제 이때는 이제 2팩토리얼 이렇게 되는 거겠고, 그렇다면 뭐 우리가 이거는 뭐 우리가 이제 원소의 합 A 합, B 합, C 이런 개념을 이용해서 처리가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6 더하기 6 더하기 6, 그다음에 빼기 2 빼기 2 빼기 2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세 개가 모두 다 만족하면 B 원소가 들어가는 거니까 한 가지니까 이렇게 됐습니까? 아하, 이렇게 된다면 뭐 가볍게 계산되는 그런 내용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되죠? 주어진 상황 자체가 A 합, B 합, C 이걸 구해갈 수 있는 이런 형태로 좀 구성되어 있으니까 괜히 뭐 다른 아이디어 쓰지 말고 주어진 식의 특징을 좀 파악해가지고 처리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되셨습니까? 그래도 나름 주어진 조건을 어떻게 해결해 가야 될지에 대해서 좀 살짝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니까 복습 잘 하시기 바랍니다. 논술형 문제 시작합니다. 두 정수 AB에 대해서 주어진 함수가 실수 전체 집합해서 역함수를 갖는다고 합니다. 물음에 답하십시오. 역함수 갖기 위한 조건을 서술하십시오. 아이고, 그럼 뭐 fx가 1대1 대응해야 한다. 대응이다. 뭐 이런 게 조건이 되는 건가요? 아이고, 이건 좀 논술형 문제에 답 나오니까 좀 상당히 좀 애매한 구석이 있군요. 뭐 이런 거가 답이 되가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래프를 좀 그려봐서 좀 상황 이해를 좀 해야 되는 거죠. 1보다 클 때 1을 대입해주면 1일 때 좀 3쯤 됩니까? 직선 이렇게 좀 그려가면 되는 거겠고, 1일 때 3 이렇게 되는 부분들이 있고, 이게 지금 이제 아이고 2차 함수 그래프 꼭지점의 x좌표가 또 1이 되는 거니까 시작하는 부분 그려야 되는데 1대1 대응이 되려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서부터 2차 함수 이렇게 그려가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뭐 꼭지점 y좌표 b니까 b 값은 뭐 자동으로 3이라는 사실들을 알 수가 있겠고, A 값은 그러면 이제 아래로 볼록 형태 되는 위로 볼록 형태에서 그래프를 그려야 되니까 A 값은 0보다 작다라는 사실들을 알아갈 수가 있겠습니다. 이 조건을 언급하면 뭐 1대1 대응해야 된다 이런 뜻이 됐고, A 플러스 B의 최대값을 구해야 되니까 아이고, 근데 B 값은 뭐 3이 고정돼 있고요. A 값이 0보다 작은데 뭐 최대를 어떻게 구하죠? 문제 좀 정수라고 돼 있군요. 아이, 감사합니다. 정수 이렇게 돼 있으니까 A 값은 그러면 가장 크려면 이제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뭐 두 개의 값 계산해서 당연히 A 플러스 B는 그러면 2입니다라고 답을 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셨죠? 뭐 역함수 갖기 위한 조건 이 부분들 그 부분을 좀 기억하게 되면요, 문제 지금 함수식이 두 개로 좀 나눠져 있어도 뭐 이렇게 직선 부분하고 2차 함수 부분은 또 꼭지점 부분들이니까 이렇게 연결시켜서 생각하면 되는 거니까 그리 어렵지 않게 접근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역함수 전제 조건만 정확하게 학습 잘하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문항은 21번 논술형 두 번째 문제가 되겠고, 대평고 시험 문제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언어 매체 합격자 국어 과목 두 개가 중요하죠. 미적분, 확률, 통계, 기하, 인공지능, 경제, 수학 해서 수학 과목 5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육 과정을 운영합니다. 7개의 과목 중에서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과목을 선택하려고 합니다. 각자 한 개의 국어 과목 이상을 포함해서 3개 과목, 한 개 이상 국어를 좀 꼭 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3개 과목 선택하고요. A가 선택, B가 선택 과목 중에서 서로 일치하는 과목이 또 한 개가 나와야 되는군요. 알겠습니다. A, B가 과목을 선택하는 경우의 수를 구해나가는 과정입니다. 물음에 답하십시오. 일치하는 과목이 국어 과목일 때, 국어 과목이 일치한다 이런 얘기죠. 이때 과목을 선택하는 경우의 수를 구해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국어가 두 과목이니까요, 과목을 하더라도 어느 과목이 겹치는지 모르니까 뭐 두 가지 이렇게 차려주면 되겠고, 그죠? 그럼 이제 국어가 한 과목 남았고 수학이 이제 5과목 남은 상태에서 2 곱하기 좀 잊으면 안 되고요. 상태에서 A, B가 이제 무엇을 좀 선택하는지를 조사하면 되죠. A가 이 상태에서 국어 하나, 수학 하나 이렇게 선택할 수도 있고, 그럼 이제 이때는 이거 B는 국어를 이미 공통 부분을 선택 하나 했는데 나머지 국어를 이제 A가 선택했으니까 나머지 수학을 선택하면 되죠. 뭐 수학을 그러면 수학을 이제 두 과목 선택하는 건가요? 그럼 이제 세 과목 되겠죠. 이런 가지수 이렇게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A, B 이렇게 선택하는데 B가 수학을 두 과목 하게 되면 그럼 어떻게 되죠? 이때는 국어 하나에다가 이렇게 수학 하나 선택할 수도 있고, A, B 이렇게 되는데 이게 뭐 두 과목을 선택하면은 여기도 또 뭐 수학 두 과목 이렇게 선택하는 경우도 있겠군요. 됐습니까? 이렇게 좀 나눠서 생각해 가면 되겠습니다. 가지수를 구하게 되면 뭐 국어는 뭐 한 과목이니까 뭐 한 과목 남은 거 하나 선택했으니까 됐고요. 수학을 선택한다는 얘기는 5가지가 되겠고, 여기는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요?
네 과목 중에서 두 개를 사용해 4 컨비네이션이 이렇게 쳐야 되니까 그러면은 6가지가 되는가요? 이렇게 해서 계산해 주면 되겠고 여기는 5 컨비네이션이 해서 5 컨비네이션이 해서 10가지가 되겠고 여기는 됐고 여기는 그러면은 3과목 남은 건가요? 3과목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거죠. 뭐 3 컨비네이션 이렇게 처리해 되는 건가요? 그러면 3가지 해서 가실수가하면 되겠습니다. 다시 5 컨비네이션에서 10가지가 되겠고 여기는 그럼 또 뭐 그죠? 3 컨비네이션 2인가요? 또 3가지 이렇게 처리해 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전부 30가지인데요. 그러면 2 곱하기 그러면 90 이렇게 처리된 거니까 전체 가지수는 뭐 180가지입니다라고 구해 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제 첫 번째 부분 역시 주어진 상황 이해하고 어떻게 풀지 좀 생각하면 되는 것 같고요. 과목 중에서 일치한 과목이 수학 과목일 때 AB 과목을 선택하는 경우 수를 구해 주십시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고 수학이니까 뭐 5과목이 일단 선택하는 과목이 되겠죠. 그다음에 AB가 이제 선택하는 걸 보게 되면 일단은 국어가 2과목 남아 있고 수학이 4과목 남아 있는 상태에서 선택을 해야 되는데 국어를 하나씩은 선택해야 되니까 이거 무조건 1을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럼 또 수학도 한 과목씩 해야 되니까 이거 가지수 한 가지일까요? 됐습니까? 오호. 그러면 이제 A가 국어를 먼저 선택하는 가지수가 2가지 이렇게 처리해 주겠고 수학을 선택하는 것은 그럼 4가지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죠. 그럼 B는 국어는 뭐 자동 한 가지, 수학은 3과목 남아서 선택하니까 이렇게 3가지 해주면 되는 거예요. 되셨죠? 자,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되는가요? 뭐 5 곱하기에다가 2 곱하기 4 곱하기 3을 좀 전부 다 해야 되니까 뭐10 곱하기 12 이렇게 처리해 주면 계산이 쉬운 거니까 120입니다라고 가지수를 구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 됐죠? 이걸 이용해 가지고 선택하는 경우에서 이거 그럼 1번하고 2번하고 답을 더하라는 얘기잖아요. 이거 3번 문제는 1, 2번 틀리면 이거 뭐 안 되겠는데요. 이렇게 합쳐서 전체는 300가지입니다라고 답을 구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셨죠? 이건 뭐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1번, 2번 나눠져 있으니까 그런데 이걸 뭐 그냥 전체 구하라면 뭐 300가지입니다 구해가는 부분들이 이게 좀 체계를 밟아가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쉽지 않은 그런 내용일 수도 있으니까 이번 기회에 또 복습을 좀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국어 한 과목 선택하는 경우가 좀 힘드니까 이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좀 학습을 진행해 주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 문제인데 어떻게 좀 잘 이해되셨습니까? 좀 까탈스러운 부분이 있으니까 복습을 통해서 잘 알아갔으면 좋겠고 앞에도 우리가 공부해야 될 그런 중요한 문제들 몇몇 보였는데 학습을 통해서 또 실력 쌓는 기회도 되길 바라면서 대평고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즐거운 수학의 김낙환이었습니다.